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 올릴 때 말씀드렸던 간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학생일 때랑 또 뉴구레 시작할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별로 사실 간호에 대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때 저도 막 새로운 게 생겨야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저도 과가 정해졌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뉴스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간호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저는 조금 이사를 많이 다닌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도 살아봤고 뭐 지방도시, 뭐 시골에서 그리고 또 깡시골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도시에서 일하는 게 좋을까 시골에서 일하는 게 좋을까 라는 주제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케어인지로 이사 온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탔어요. 저 손이 거의 무슨 막 완전 이제 손이 까만색이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다시 간호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은 주제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도시에서 일하는 것과 시골에서 일하는 것 어떤 것이 좋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주의 그 도시 사이즈랑 한국이랑 비교하면 진짜 너무 머리 아프거든요. 사실 뭐 그렇죠. 호주는 전체적으로 다 시골이죠. 한국에 비하면. 제 기준으로 호주는 대도시, 도시, 지방지역, 시골, 깡시골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도시는 우리가 다 아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도시다 하려면 뭐 애들레이드, 호바트, 뭐 퍼스 이런 식으로 그 주의 큰 도시들이 다 들어가겠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케언즈의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여기는 지방도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도시 밑에 도시 밑에 지방, 그 지방, 중간 지방지역 시골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큰 지방 레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간호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저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말해보자면 저는 멜번에서 2년 동안 뉴그레 포함해서 2년 동안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투움바 지방도시인 투움바에서 1년 조금 넘게 AIN으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시 3년차 간호사로서 또 지방도시인 케언즈에서 사립병원 소속 데이 서저리에서 마취과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저의 경험에서 제가 일했던 그 세 병원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조금 난 아닌데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오로지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사이즈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멜번에 살더라도 멜번에 있는 정말 작은 뭐 의원 같은 데서 일하면 작은 곳에서 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큰 병원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뭐 그런 항목들이 있겠지만 쉽게 보려면 그 병원에 베드가 몇 개가 있냐로 그 병원의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 병원은 베드가 500개가 있다. 저 병원은 800개, 1000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요. 일단 멜번 시드니,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옵션이 많아요. 일단 공립병원만 해도 엄청 많고요. 플러스 사립병원까지 합치면 정말 많습니다. 공립병원도 막 베드가 1000개 가까이 되는 곳도 있겠고 아니면 뭐 베드가 200개 정도 되는 공립병원도 있겠고요. 사립병원도 이만큼부터 이만큼까지 다 있겠죠. 그래서 대도시에 살면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사는 지역에 그런 초이스들이 많다는 거는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일을 처음 구할 때도 여러 군데 뭐 예를 들어서 10개 병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뽑힐 확률이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도시에 있는 병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과들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막 신경외과라던가 뭐 비뇨기과, 뭐 산부인과 그런 과들이 많잖아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정말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옵션들이 많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일했던 멜번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베드 수가 500에서 600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형외과, 뭐 정형외과도 그냥 정형외과 일반 정형외과 병동, 뭐 쇼스테이 병동, 메디컬도 온콜로지, 뭐 제리애트릭 아니 그냥 뭐 아큐 메디컬 워드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큰 병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도시에 또
장점은 학생으로서 처음에 뉴구렛을 들어갈 때 뉴구렛을 더 많이 뽑아요. 예를 들어서 큰 병원은 뭐 제가 듣기로는 1년에 100명에서 뭐 150명까지 뽑는 병원들도 있고, 제가 일했던 멜번 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0명, 50명에서 60명 정도를 뽑았고요. 그에 반해 제가 원래 AIN으로 일하고 있던 투움바에 있는 사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뽑는 뉴구렛 수가 10명에서 15명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랑 반대로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면 공립병원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투움바면 투움바 베이스 병원, 케언즈면 케언즈 베이스 병원, 그 지명에 베이스라고 뒤에 붙는 그런 공립병원이 하나가 딱 있고요. 사립병원이 하나나 2개 정도, 뭐 많으면 3개 정도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만약에 내가 대학교를 나왔다? 그럼 무조건 내가 병원에 가고 싶다 하면 옵션이 2개, 3개,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넣을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적은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시골 병원에는 아까 말했던 그 세분화되어 있다는 과가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골에도 공립병원은 보통 큰 편이거든요. 투움바를 기준으로 제 기억에 투움바 베이스 병원 병동수가 한 300개 정도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사립병원은 그걸 절반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공립병원은 조금은 병동이 그래도 뭐 세분화되어 있을랑 말랑 할 텐데, 사립병원 그렇게 베드수가 150개 정도 되는 사립병원의 경우에는 외과 2병동, 외과 2병동, 그리고 특수하게 뭐 안병동 하나 이런 식으로, 뭐 카디악 병동 하나,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일했던 병원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내 미래 커리어에 따라 어떤 게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 때부터 무조건 난 카디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런 카디악, 심장 쪽으로 발달된 병원에 심장 질환 관련된 환자들만 오는 그런 세분화된 병동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뉴그렛을 넣어서 그렇게 세분화된 과를 가서 그 과에 오는 환자들만 보게 된다면 또 현타도 빨리 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이 커서 무조건 좋다, 작아서 무조건 안 좋다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어떤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진짜 제일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작은 병동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병동이 굉장히 짬뽕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메디컬 워드 이렇게만 불리고 암 환자, 뭐 심장질환 환자, 뭐 신장, 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짬뽕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시골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진짜 많은 다양한 환자를 보게 되는 경우도 또 있어서 이쪽이 더 장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큰 병원일수록 아픈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하죠. 병원이라는 게 어쨌든 뭐 내과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정말 아픈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큰 병원일수록 심장 수술이라던가 뇌 수술까지 하는 그런 큰 병원까지가 돼야 그런 환자를 보는 워드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 병원은 작아서 그런 심장 관련이나 뭐 뇌 관련 제일 큰 수술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정도 아픈 환자는 다른 큰 병원으로 트랜스퍼를 한다, 이런 병원에 만약에 내가 취직이 된다면 그렇게 크게 아픈 환자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큰 병원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제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몰랐고, 근데 딱 하나 제가 깨달은 건 전 진짜 유리 멘탈에 유리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 제 실습지가 에이즈드 케어였는데 진짜 많이 울었고, 누가 돌아가시면 또 울고 감정이 막 복받치고 막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수술도 저는 막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보다는 그냥 조금 검사하러 오는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짧게 끝내고 가는 그런 수술이 더 잘 맞더라고요. 제가 멜번 병원에서 그 수술방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아픈 환자들이 밖에 수술을 받으려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상황만 봐도 제가 막 심장이 너무 떨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케언즈로 왔을 때 정말 데이 서저리로 오고 싶었던 이유도 가장 컸어요. 사실 제가 멜번에서 2번째 로테이션을 데이 서저리로 받았다고 제 간호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데이 서저리로 시작해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동안 병원에
병원에서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데이 서저리를 없애고 그 제가 일하던 곳을 그냥 수술실, 일반 수술실에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픈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그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현지에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은 사립병원에 소속된 따로 떨어져 있는 데이 서저리이기 때문에 정말 당일 수술만 하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수술을 받고 몇 시간 회복한 다음에 집에 가는, 오버나이트 하는 환자도 없기 때문에 전 정말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게 심적으로 그리고 멘탈적으로는 정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학생이실 때 어떤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 어떤 도시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격과 성향 뭐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고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어적으로는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단점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큰 도시에 있는 큰 병원일수록 병원 퀄리티가 좋아요. 이거는 뭐 의료기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카페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건물 퀄리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제가 매번 병원에서 일했을 때는 그래도 되게 큰 카페가 1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커피도 먹고 술술 끝내고 중간에 나와서 좀 이렇게 햇빛 보면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조금 낙이었는데, 시골 병원으로 오게 되면서 지금 병원은 뭐 카페가 아예 없고, 투움바에서 일했던 병원도 카페가 굉장히 작은 시골 그냥 밥집 같은 느낌으로만 1층에 있었어가지고, 뭐 그런 만약에 나는 좀 그런 로망이 있다, 좋은 카페에서 간호사 옷 입고 그런 병원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시를 가셔야 됩니다. 시골에서는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난 그런 거 별로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은근히 이게 일하러 매일매일 이게 일상이 되잖아요.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밥도 그렇고 그런 커피 맛도 그렇고 진열되어 있는 음식, 뭐 디저트 이런 것도, 아무튼 그런 거는 압도적으로 도시에 있는 병원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병원의 또 큰 장점은 아시안 널스로서 느끼는 건데, 도시에 있는 병원은 확실히 인터내셔널 널스들이 많아요. 좀 높은 급에 있는 매니저급이라던가 좀 위에 시니어 널스들이 이미 한국, 중국, 필리핀계들이 많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영어라는 것도 똑같은 영어지만 호주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내가 껴가지고 듣는 거랑 필리핀, 뭐 중국 간호사가 같이 껴있을 때 내가 듣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똑같은 호주 사람이 말하는 거를 같이 듣더라고. 그래서 외국인 간호사로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확실히 적어요. 제가 느꼈을 때 멜번에 있는 병원은 인터내셔널 널스들이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랑 뭐 간호사랑 뭐 약사랑 다 합쳐서 그렇게 일하는 직원들이 보통 3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인 느낌. 근데 이제 시골병원 투움바랑 케언즈의 기준으로는 외국인 간호사가 많지가 않아요. 한 10명 중에 1명? 15명 중에 1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아시안 널스를 뽑아라 하면 다 통틀어서 4명인가? 저 포함해서 4명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심적으로 외로워요. 그리고 뭔가 영어도 더 안 들리는 것 같고 똑같은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큰 도시에 있는 병원들은 아시안 환자들도 많이 와요. 작은 도시로 오게 되면 보통 거의 호주 환자들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있긴 있지만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다. 그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큰 도시가 아니라 큰 병원의 장점, 그리고 작은 병원의 단점인데요. 병원이 크면 클수록 내가 휴가를 가는 거, 내가 시콜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큰 도시일수록 병원에서 부를 수 있는 널스 옵션도 많고, 그래서 내가 휴가를 냈을 때 휴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시콜을 했을 때 나 대체로 부를 수 있는 간호사도 많고요. 시골 병원으로 올수록 뭔가 그런 그 콜식 할 때 좀 눈치 보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시골 병원이라기보다는 작은 병원일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딱 아침에 문을 열어서 딱 어느 시간이 되면 문을 닫는 병원이라 그 뒤에 24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아프면 아침에 딱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 시작하기 1시간? 막 30분 전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큰 병원에서 일했을 때보다는 눈치가 많이 보인다. 그거는 단점이다. 휴가 가는 것도 조금 더 사람들이랑 체크를 해가면서 가야 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뭔가 말하다 보니까 좀 더 장점이,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들이 장점이 많잖아요. 작은 시골 병원만의 장점이 있어요. 뭔가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릴렉스하고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막 일하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느꼈던 기준으로 보면 멜번에는 아시안 널스들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 널스들도 진짜 일을
빠릿빠릿하고 되게 열심히 해요. 뭔가 그런 도시가 주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도시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고 시골 사람들이 좀 여유롭잖아요. 그게 병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시안이냐 뭐 호주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빨라요. 일하는 게 조금 빠르고 일 끝나고 오면 조금 녹초가 되는 경우가 많은, 확실히 시골 병원은 조금 더 릴렉스하고 일 끝나고 와도 뭔가 그 뒤에 시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체력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거 보면은 또 시골 병원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도시가 좋다? 무조건 시골이 좋다? 무조건 큰 병원이 좋다? 무조건 작은 병원이 좋다? 이런 말은 진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다 이제 경험을 해보고 고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영상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제 경험을 들어보시고 나는 이거는 진짜 나한테 치명적이다, 이런 조그만 팁이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골 병원의 장점인데요. 도시 병원들은 주차가 어렵습니다. 주차가 어렵고 주차비를 내야 돼요. 이게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닐 수도 있고 난 뚜벅인데 하면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주차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주차비를 내야 된다. 근데 시골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골은 땅이 이렇게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도 별로 없고 보통 이렇게 크게 주차장이 외부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되면 됩니다. 그런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난 특수과로 가고 싶다. 저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만약에 수술방 쪽, 뭐 마취과 이쪽으로 만약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확실히 대도시 쪽을 먼저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소도시에 있는 이런 사이즈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과의 간호사들을 많이 뽑지 않아요. 심지어 만약에 경험이 없다? 그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그렛이라고 하기에 제가 옛날에 일했던 병원 기준으로 1년에 수술방 관련 뭐 마취과나 수술과 뭐 회복실 다 포함해서 그쪽을 1년에 2명인가 밖에 뽑지 않았어요. 거의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 정도면. 그래서 내가 됐다 이러시면 정말 축하드리지만 그 2명 안에 내가 들겠다는 기준으로 거기를 가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술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수술방도 14개, 15개 이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수술방 간호사를 뽑을 때도 한 10명씩 막 15명씩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1년에 한 번만 뽑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2번? 많을 때는 막 추가로도 뽑기도 하고요. 경력이 없는 간호사들도 일단 뽑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투움바나 케언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그렛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만약에 뽑는다고 해도 보통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력이 있는 외국 간호사를 뽑지 그 경력이 없는 뭐 특수과 간호사를 뽑아서 키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이 병원 뉴그렛 출신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2년 전에 들어온? 굉장히 문이 좁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진짜 특수한 과에 무조건 가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뭐 영주권 때문이나 영주권 점수 때문에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드니나 멜번, 브리즈번 같은 큰 곳으로 가셔서 배우고 싶은 거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도시 지역 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름 행복하게 케언즈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간호 학생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시골 라이프로 남편이랑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